먼저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채무, 도박이라든지 사업 실패라든지 특히 이제 그 사업도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 없는 그런 채무라면 이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아파트는 두 사람이 같이 생활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엄마가 얼마나 많이 재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는지, 뭐 아파트를 구입할 때 돈을 어떻게 형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찾아내셔야 되고, 아빠가 많은 부채, 뭐 도박이라든지 사업 실패라든지 이런 데서 빚을 졌을 때 얼마나 많이 빚을 갚기 위해서도 돈을 지출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. 실제로 제가 한 사건을 했었을 때는 이 어머니께서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. 별로 잘 지내진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해서 사이도 나쁘고 해서 그래 이혼하자라고 했는데, 이 아버지가 딸과 엄마가 살고 있는 빌라를 가압류를 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겁니다. 사실 이분은 결혼 기간 내내 한 번도 재산에 대한 부여를 한 적이 없고 생활비 한 번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, 그럼 재산분할이 안 될까요? 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. 다만 그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는 수밖에 없죠. 제가 그 소송을 진행할 때 1994년도 금융거래 내역까지 찾아가지고 와서 입증을 했었어요. 얼마나 그분들이 아파트를 사거나 집을 살 때 엄마가 다 돈을 기여했고 아빠가 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. 그래서 재산분할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기여도를 20% 정도까지 낮췄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해도 주긴 줘야 됩니다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성이 경제적 약자인데 왜 내가 저렇게 힘들게 벌어서 산 집을 저 남편에게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러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교과서상에서는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 명의로 형성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실제 법원에서 판례로 보면은 대부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낮출 수 있을지 그걸 입증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실제로 많은 경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모든 명예재산 여자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남자에게 줘야 될 때 많이 억울해들 하세요.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하면 안 줄 수 없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안 줄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. 또 금융거래 내역 이런 것들 입증하는데 특히 결혼기간이 길기 때문에 뭐 30몇 년에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었는지 30년 전에 그런 걸 찾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내역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입증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.